여러분, 숫자 딱 하나가 전 세계를 속이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한때 리스크 관리의 구세주로 불렸지만 결국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낸 한 결함 있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숫자 하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모든 건 아주 매력적인 약속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금융시장의 모든 위험을 딱 하나의 숫자로 깔끔하게 요약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 주인공이 바로 VAR, Value at Risk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는 99% 확신하는데 내일 최악의 상황이 와도 이 돈 이상으로는 절대 안 잃어. 이렇게 딱 잘라 말해주는 거예요. 와, 엄청나게 간단하고 강력하죠? 당시엔 모두가 이 단순함에 그냥 열광했습니다. 바알의 성공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1974년에 은행 위기가 한번 터지면서 우리 리스크 관리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다가 1994년에 JP 모건이 리스크 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이 바알 모델을 딱 공개하니까 이게 순식간에 업계 표준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04년에는 바젤 2 협약으로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무조건 써야 하는 그런 글로벌 표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영웅담에는 약점이 등장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바베라의 갑옷에도 서서히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바르는요, 세상이 예측 가능하다고 아주 질서정연할 거라고 가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면 금융시장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을 거라고 믿어버린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전 혼돈 그 자체잖아요. 이 두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이 바르가 꿈꾸던 이상적인 세계예요. 모든 일이 평균 근처에서만 일어나는 예쁜 종 모양 곡선이죠. 근데 오른쪽이 바로 진짜 현실입니다. 뭔가 다르죠? 양쪽 꼬리 부분이 훨씬 두툼하잖아요. 이걸 팻테일, 즉 뚱뚱한 꼬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싶은 극단적인 사건들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는 이 치명적인 팻테일의 위험을 그냥 아예 없는 셈 쳐버린 겁니다. 그럼 이 이론적인 결함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2008년 금융위기일 겁니다. 저 유명한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상징적이죠. 당시 와 모델은 주택시장이 통째로 붕괴할 수 있다는 이 극단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위험 신호를 그냥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세요? 2008년 위기 때 실제 손실액이요. 바야 모델이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야 라고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12배나 더 컸습니다. 12배요? 이건 모델이 그냥 있으나 마나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장에 폭락했을 때도 VAR은 또 한 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VAR은 평소에 주식과 채권처럼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이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극심한 공포가 시장을 덮치니까 어땠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같이 폭락했잖아요. 이 상관관계는 안정적일 거야 라는 잘못된 과정이 또다시 발목을 잡은 겁니다. 발의 치명적인 맹점은 이걸로 딱 설명돼요. 저기 절벽 끝이 있으니 조심해 라고 경고는 해줘요. 거기까진 좋습니다. 근데 그 선을 딱 한 발짝 넘는 순간 그 아래가 1m짜리 얕은 도랑인지 아니면 수심을 알 수 없는 1km 깊이의 협곡인지는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VAR은 저기 보이는 99% 경계선, 딱 거기까지만 봅니다. 이 선만 안 넘으면 돼, 이거죠.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버리는 저 1%의 재앙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실제 손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클지까지 들여다보는 게 바로 새로운 모델들의 접근법입니다. VAR이 철저하게 외면했던 바로 그 영역이죠.
이렇게 재앙이 반복되니까 마침내 규제 당국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발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감시자, 새로운 리스크 관리 모델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바로 2013년 바젤위원회가 발, 너는 구조적인 한계가 너무 명확해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오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발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은 뭘까요? 바로 기대 손실, 영어로는 expected shortfall, 줄여서 ES라고 부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던지는 질문에서부터 완전히 달라요. VAR과 평범한 날에 최대로 얼마나 이룰 수 있지? 라고 묻는다면 ES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진짜 재수없는 최악의 날이 온다면 그때 손실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 를 묻습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보수적인 질문이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이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JP모건의 사례인데요. ES를 도입하고 나서 리스크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예전의 60%에서 20%로 확 줄었어요. 그만큼 리스크를 훨씬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ESS가 모든 문제의 완벽한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라는 깨진 발판을 딛고서 더 나은 모델을 향해 계속해서 계단을 오르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금융시장의 위험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 혁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예 극단적인 사건 자체가 일어날 확률을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는 극단값 이론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불확실성 자체를 모델에 반영하려는 시도도 있어요. 최근에는 아예 머신러닝 기술까지 동원해서 시장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더 정교한 도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나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뭘까요? 이 끝나지 않는 전투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모델이란 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모델도 우리에게 확실함이라는 위험한 착각을 심어주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바로 VAR이라는 결함 있는 영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입니다. 어쩌면 리스크 관리의 진짜 핵심은 복잡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겸손함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숫자 하나가 세상을 속이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